캐나다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와 북중미 예선 3라운드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으며 1호 4승 3무를 거두며 2위인 미국 4승 3무 1패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리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예선 경기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45년 만에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에드먼튼에서 전날 폭설로 인해 눈을 치우고 경기를 하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으며 기온은 무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조 1위에 올라있지만 본선 진출이 걸려있는 3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4위와의 승점차가 단두점에 불과하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본선 진출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으며 본선 조별리그에서 소련, 프랑스, 헝가리에 모두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만약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2026년 개최국 조건으로 본선행이 확정되었기에 사상 첫 2회 연속 본선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라우스 마운틴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다음 주 11월 25일 목요일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3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방문객들은 그라우스 호수 주변의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8,000제곱피트의 산꼭대기 스케이팅 연못에서 놀라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아이스 스케이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벤트로는 산타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와 기부를 통한 산타 워크숍 사진이 있으며 이는 BC 어린이 병원 기부 모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멜리사 테일러, 그라우스 마운틴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연말 시즌의 피크 오브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위해 손님들을 다시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라우스 산맥의 성탄절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09년 이전 출생자 전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리조트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피크 오브 크리스마스 활동은 연간 지역 주민 패스 또는 스노우 패스를 산 고객들은 무료이고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을 위한 특별 가족 티켓 요금은 $109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이 뮤지엄 플러스 아트패스 서비스를 다시 재개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론토의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뮤지엄 플러스 아트패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토론토의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토론토 시민들은 이 패스로 온타리오 아트갤러리, 블랙크릭 파이오니어 빌리지,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 아가칸 박물관 등의 장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인당 7일마다 MAP 패스 한 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람 가능한 전시회장 및 미술관에서는 각 패스당 인원수 제한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른 2명과 어린이 2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토론토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AGO와 토론토 역사 박물관의 입장권은 대여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 도서관 지점별 이용 가능한 패스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AP 패스는 지난 2007년 24개 도서관 지점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된 바 있는데요. 이후 모든 토론토 공공도서관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목요일 온타리오주 고등학교가 2022년 2월부터 정규 수업 스케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내 고등학교들은 변경된 학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뀐 학기 시스템 아래서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2개의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주에 2개의 다른 수업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하루에 4개의 수업을 듣습니다. 온타리오주는 공공보건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일부 교육청은 2월 이전에도 정규 스케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시제로의 이행은 각 학교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수정된 학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각 수업 사이에 꼬박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변경된 학기 스케줄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고등학교 학생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에 의해 정규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곧 우편함에 있는 서비스 온타리오 관련 서류 양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서비스 온타리오 서류의 디지털화는 2020년 3월 이후에 만료된 내용이 있는 온타리오주 주민들에게 최종 통지가 발송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만료되었던 면허증, 헬스카드, 번호판 등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갱신 기한은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디지털 방식으로 통지서를 보내면 정부가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5년 동안 약 362톤의 종이를 소비하지 않아도 돼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온타리오 정부가 더 많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여러 단계 중 하나입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여기에서 디지털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사람들은 문자, 이메일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미리 알림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디지털 알림으로의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70세 이상, 특정 문서화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신규 개발 지구 내 주차 공간의 수가 곧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다가오는 12월 15일 회의에서 주차장의 최저 주차 기준을 최대 주차 기준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공식 문서를 통해 이러한 변경으로 시내 주차장 공급량의 증가는 감소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 주차 기준을 없앤다고 해서 기존 주차장이 철거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주차장이 지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권고안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 요건의 도입,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 걸친 단기 자전거 주차 요금의 인상 및 낮은 주차율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요건의 도입도 검토됩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 최대 허용치의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 주차장 성장을 지연시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부문의 배출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 위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에서의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 자주 운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점점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됨으로써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교통 혼선 상태에서 운행이 지연되어 교통기관, 도보, 자전거 등 대체수단의 이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거용 건물의 비용 부담은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모든 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고소득 가구가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토론토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불평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권고안이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 먼저 11월 25일 회의에서 주택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